하니까. 자, 이거 우리 지금 봐야 될 문법은 although라고 하는 이 문법이에요. 자, 일단 얘의 특징은 해석은 비록 뭐뭐이지만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쓰이는 걸 보통 영어에서는 양보라고 그래요. 양보. 왜 양보입니까? 라고 나한테 물어보시면 당황스럽습니다. 한자어에 대한 지식이 아주 얕은 내가 양보를 나타냅니다. 자, 그 이외에 이 although라는 단어의 특징 두 번째는 얘는요, 그 뒤에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들어가는 문장을 뒤쓸 수 있는, 다른 말로 얘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바로 접속사라고 부르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슬슬 영어에서 접속사네, 뭐 전치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양보, 다시 말해 비록 뭐뭐이지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러한 접속사는 although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때 보면 자, although가 존재하고요, 또 even though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though라는 단어도 존재합니다. 뜻이 기본적으로 다 같아요. 같은 뜻입니다. 자, 그렇게 쓰이는 게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even, if라고 쓰이는 단어가 하나 더 있긴 한데 얘는 조금 달라요. 특성이. 얘는 눈치를 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if라는 게 가정을 나타내게 쓰기 때문에 even if 뒤에는 사실이 아닌 가정의 내용만 씁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머릿속에는 although라고 쓰는, even though라고 쓰는, though라고 쓴 이 세 가지의 접속사, 조금 전에 말했던 접속사들은 같은 뜻을 갖고 있다 라고 알아 계셔야 되겠고, 해석 하나 해볼게요. 자, although가 나왔으니까 비록 I was sick, 나는 아팠지만 I didn't miss school, 나는 학교를 빼먹지 않았다. even though, 비록 날씨가 추웠지만 I went swimming, 나는 수영을 하러 갔다. 앞에 기회를 했지만, 하지만 뒤에 다른 걸 했다. 반대 내용이 되는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쓰이는 although라는 단어로 우리가 쓰는 거 보면 여기는 전부 다 사실의 내용을 이용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even though하고 조금 다르겠죠. 여기는 비록 너는 예를 들면 힘이 세더라도 그걸 할 수 없어. 그럼 당신이 힘이 센지 안 센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쓸 때 even if를 씁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 것 같고, 자, 그럼 이렇게 이 although라고 하는 단어 두 개의 문장을 이렇게 보다시피 그는요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이 문장을 굳이 같은 뜻을 가진 단어로 바꾼다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much이라는 단어로 바꿔 쓰시면 됩니다. 해석은 그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although와 마찬가지로 앞과 뒤의 내용은 역접의 내용이 됩니다. 반대 내용이 되는 거 한마디로. 행복했지만 안 좋다. 가난하지만 행복하다. 등등등 서로 반대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접속사,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 although의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이것과 정확히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다른 단어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 똑같은 양보의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쓰는 단어는 놀랍게도, 자, 이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in spite of, despite라는 단어가 존재합니다. 물론 우리 아래책에 나와 있어요. 아래 나와 있고 학교에서도 아마 다루겠지만,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굳이 이렇게 선생님이 비교하는 차원으로 놓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뜻도 똑같이 양보의 뜻이에요. 비록 뭐뭐이지만이라는 양보의 뜻을 갖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although나 though나 밑에 같이 적어버릴게요. though나 even though라는 애들은 전 공통점이 바로 접속사입니다. 그 말은 그 뒤에 반드시 주어 동사인 문장이 나와야 돼요. 반면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 비록 뭐뭐이지만이라는 in spite of나 despite라는 단어는 얘네는요 바로 전치사라고 부르는 애들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하나, 둘, 셋 하니까 전치사 구라 그래야겠죠? 우리가 구라는 것은 둘 이상의 단어가 모였을 때, 하지만 아래에 있는 이 despite는 그냥 한 단어니까.
중요한 건 영어에서 이렇게 전치사가 영어에서 사용이 되잖아요. 그럼 전치사 뒤에는 절대 문장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뒤에는 주어 동사 같은 문장은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in spite와 같은, in spite of나 despite 같은 이러한 전치사 뒤에는요, 바로 오는 게, 우리 뭐라 부르니 이거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르는 바로 명사가 들어갑니다. 명사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단어일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명사 구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바로 이 전치사라고 쓰는 단어 뒤에 목적어로서 반드시 들어갑니다. 자, 정리하면 둘 다 although, even though, though라는 양보의 뜻, in spite of, despite라고 쓰는 양보의 뜻, 둘 다 같은 뜻을 갖고 있지만 큰 차이점이라는 건 접속사는 뒤에 반드시 문장을 그 뒤에 취해야 되고, 반면에 in spite of나 despite 같은 전치사 구는 그 뒤에 절대 명사를 쓸 수가, 문장을 쓸 수가 없고 그냥 목적어 형태로 명사만 들어갈 수 있다는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런 식으로, 비록 although라고 하는 접속사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어, 그는 일을 했다, 열심히 이렇게 했지만,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despite나 in spite of 바꾸면 이 뒤에는 절대 문장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냥 명사, 제대로 말하면 명사 구가 되겠죠? 그의 힘든 노고, 뭐 이런 거 정도로 굳이 바꿔 쓴다면, 그의 아주 성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미는 같습니다만 문장 구조가 전혀 다르게 쓰인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 자, 이 뒤에 보면 이제 우리가 물론 그 내용상에서 이 단어가 어떤 단어가 들어가느냐, 우리 그 문제 내용상에서 볼 거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2번 내용 같은 경우, 추웠습니다. 우리는 took a walk, 산책을 했습니다. 추웠기 때문에 말 안 되죠. 비록 추웠지만이라는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접수사를 쓰는 거, 이런 거 구별하는 정도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고, 제국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자, 둘 다 의미는 같죠. in spite of입니까? even though입니까? 둘 다 같지만 문제는 그 뒤에 그의 well 또는 부라고 하는, 그냥 이거는 뭡니까? 명사 구가 쓰였죠. 그럼 이 명사를 구를 뒤에 목적어로서 취할 수 있는, 당연히 앞에는 전치사가 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것과 구별해내는 거, 그죠? 이것과 아래 문장 구별해내는 거. 아래는 그의 연설은 is charming, 매력적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믿지 않는다 라는 말처럼 문장이 쓰였기 때문에 밑에는 though라고 하는 접속사를 써야 되는, 바로 이게 대표적인 양보를 나타내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것들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여기서 가장 주가 되는 문법 핵심이 아닐까 선생님이 생각합니다. 자, 요거까지 일단 설명을 했고, 여기 관련된 문제 풀이는 선생님이 지시사항에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